네, 이번 순서는 이름만 들으면 아! 하고 떠오르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때 전시를 거부당한 일로 세간에 알려졌었고요. 표현의 자유 그런 논란도 일어났던 분입니다. 네, 풍자를 무기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에서는 세월호의 아픔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홍성담 작가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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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아주 세월호 인양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동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홍성담 작가님 하면 아무래도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세월 5월 전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월호가 인양되는 걸 지켜보면서 심경이 어떠셨어요? 저도 그 인양될 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네. 네. 텔레비를 봤는데요. 새벽에 이제 그 세월호가 제킹 바지선 사이로 이렇게 길게 누운 채로 옆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막 구멍이 뚫리고 또 녹슬고 뻘이 주저앉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예. 저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너와 나의 얼굴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저걸 우리가 어떻게 수리를 해서 어떻게 고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저걸 이제 우리가 고쳐서 앞으로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네. 우리 이제 뭐 홍성담 작가님 하면 2014년도 광주 비엔날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그 특별전이 광주 정신전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 5월 전시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그 과정과 배경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광주 비엔날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네. 광주 비엔날레가 1995년에 제1회 비엔날레를 이제 창설함으로 해서 2014년이 2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될 때 그 선언문, 광주 비엔날레 선언문에도 있지만 광주 5월 영령들이 이제 흘린 피값으로 이러한 문화 축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그 자존심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광주와 같은 그런 그 인권이 탄압받는 이런 실상들을 비엔날레를 통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평화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그런 비엔날레로 커가기를 광주 시민들이 바라고 있었죠. 네. 네. 그런데 비엔날레가 계속되면서 그런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비엔날레를 비판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주년 되던 그 2014년에 광주정신특별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광주정신전, 광주정신에 맞는 그런 비엔날레로 거듭나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시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킬러 프로젝트, 즉 손님들을 좀 네. 불러 모으는 이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비엔날레를 이제 손님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로 이제 걸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됐는데요. 네. 저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그 걸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걸개 그림에 이제 그 박근혜 허수아비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이걸 뭘로 고치면 쓰겠냐. 나한테는 방안이 두 개의 방안이 있다. 하나는 하얀 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칠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 네. 그리고 하나는 닭대가리로 좀 고쳐서 이렇게 네. 보이는 네. 거. 그랬더니 큐레이터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네. 고쳐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얀색으로 칠하고 놔두면 사람들이 네. 더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여기에 뭘 그렸을까 하고. 궁금증이 더 예. 커지고. 그래서 닭대가리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림 더 이상 그리기가 싫은데 또 닭대가리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닭대가리가 한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별명인데 그래도 되겠느냐 하고 이제 어떻게 피해 가볼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큐레이터들이 네.
하여튼 뭐 닭대가리든지 돼지대가리든지 소대가리든지 하여튼 박근혜 얼굴만 안 그리면 된다고. 그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닭대가리로 바꿔 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네, 예. 전시를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 닭대가리를 아주 멋지게 그렸어요. 네. 멋지게 그려서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그 자리에. 네. 네. 그러고 이제 제출을 했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깜짝 놀래가지고 더 흉악하게 됐다고. 아니 저는 참 보기가 좋은데. 그래서 무산이 그랬군요. 됐던 거군요. 결국에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전시에 작품을 보내려다가 네. 독일 베를린에서 전시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거기 베를린의 이제 그림 운송 회사가 네. 네트워킹망을 통해서 네. 한국 운송 회사에 이제 서로 계약을 했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한 이틀 전에 한국 운송 회사에서 네. 이틀 후에 월요일 날 아니 뭐 몇 월인지는 제 기억이 안 네. 나는데요. 네. 아침 11시까지 운송하러 가겠다. 그래서 와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9시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회사 중역 회의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심도 있게 논의를 했대요. 네. 그런데 이거 운반했다가는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운반을 못 하겠다 하고 전화를 톡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 이제 주최 측에 연락을 했죠. 근데 제 짧은 영어로 이걸 설명을 하는데 베를린 그 주최 측에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내가 안 가는 거죠. 네. 도저히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림이 왜 못 오냐, 이거 네. 지금. 그래서 그럼 나도 모르겠다. 니들이 그 한국 회사에 연락해서 니들이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베를린 그 계약된 운송회사에서 우리나라 다른 운송회사하고 한 두세 군데하고 컨택을 했는가 봐요. 네.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이거 우리가 운반했다가는 회사 망한다.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똑같은 뭔가 대답을 있네요.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받았죠. 아. 베를린 주최 측에. 그랬군요. 예. 이 아무래도 모종의 압력을 받은 게 좀 네.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홍성담 작가님 하면 아무래도 이 세월 5월 그 블랙리스트 시초가 된 그 관련해서 그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블랙리스트의 시초가 된 작가님이신데 그때 뭐 기분이나 어떠셨어요? 좀 소회가 어떠셨어요? 썩 안 좋죠. 그렇죠. 예,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 좋을 리가 그렇죠. 없죠. 네. 그런데 네. 우리가 블랙리스트가 이번에 이제 김기춘 조윤선 장관이 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블랙리스트가 만여 명이나 이렇게 작성이 된 건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이것은 이거 없는 일이에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아마 히틀러가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을 했을 텐데. 걸. 그러고. 나보다 더한 것들이 있구나. 네. 이런 무지한 일이 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 대명천지에. 이거 하나만으로 대통령 최고 권력자인 최고 권력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사면이라니 네. 탄핵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 보니까 이제 우리 홍성담 작가가 이렇게 국가 권력하고 맞서 싸운 게 이번뿐만이 아닌 네. 것 같아요. 5.18 때도 시민군 문화선전대로 활동하셨었고, 89년도에 이제 걸개 그림 민족해방 운동사로 이게 구속이 돼서 이제 이렇게 고문도 당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민감한 시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화폭에 담아 오시잖아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이쁜 아름다운 그림들을 정말 잘 그린 관제화가였습니다. 네. 이미 대학교 때 국전에 입상도 했고, 그리고 여러 유수 이 공모전 같은데 아주 그 상금 타기 이런 걸로 아주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는 또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유. 1980년대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많은 후배나 또는 선배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걸 제가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그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국가폭력 이런 것과는 내 평생 싸우겠다. 하여튼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제부터 내가 그림으로 비판을 하고 그려내야 되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풍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 오셨어요. 네.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 풍자 그림도 있었는데 당시 국가지도자에 대한 그 풍자 그림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한미 FTA를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공청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제가 참 권위주의를 없애버리는 건 너무 잘하시는 일인데 네. 이게 FTA 특히 그 재벌 기업들의 그 아주 소원 성취를 해준 이 FTA를 이렇게 급하게 네. 하는 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네. 그렸습니다. 네. 그 작품이 이거죠, 예. 지금. 아, 그래갖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멋지게 그리고 아랫도리를 제가 벗겼어요. 아이고. 네. 그런데 중요 부위는 제가 수건으로 저렇게 가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그림을 봤던가 봐요. 네. 사진으로 봤겠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후배가 그 비서실에 근무를 했는데 그 후배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선배님 나 그림 봤어. 그래서 뭔 그림? 네. VIP도 봤어. 뭘 VIP가 누구대? 나는 그때 VIP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통 그래요. 오. 그래서 뭐라 하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화백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도 중요 부위는 가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야 역시 노무현 이 양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네. 웃자고 한 네, 일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화가 필패를 한 겁니다. 네. 제가 역사상 제 그림 역사상 풍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풍자 상대방에게 제가 필패를 당한 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노무현 그 참여 시대를 그 뒤로도 제가 몇 작품을 더 그렸어야 되는데 그 뒤로 네. 제가 못 그리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필패를 하셨는데 네.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순환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아픔을 많이 겪어 오셨는데 우리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가요? 기본으로 제가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술가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곳에 절대 오래 머무르지 마라. 예술가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문화 권력이 생기고 부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예술가는 타락합니다. 물이 멈추면 고여 썩듯이 예술가도 멈추면 고여 썩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가는 항상 새롭게 노력을 해라. 어제 저녁에 완성한 걸 오늘 아침에는 때려 부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지나간 작업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 100% 확실한 자유를 성취해라. 이것만이 예술가의 상상력을 살려줄 수 있는 거다. 네. 최고 권력이나 자본가들이 가공하고 소독되어진 자유는 아무 필요 없다 예술가한테. 완벽한 자유를 성취해라. 그렇게 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세월호 3주기 추모전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 보니까 이제 그 2014년도 비엔날레 전시 때 무산됐던 세월호 작품이 지금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는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공개되는 뭐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 다른 지역하고는 역시 광주가 다릅니다. 이 세월호 월 탄압이 있을 때 역시 문화의식이 높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림은 전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지역 언론들이 네. 기자들이 심층 취재
그리고 지속적인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민회총을 비롯해서 시민자치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또 계속 저에게 응원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늦게나마 재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큰 용단을 내린 시장님, 그래서 광주 시민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홍성담 작가님의 정신을 그 예술 세계를 들여보다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